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그 막대 과자의 날이군요. 여러분들께 제 마음의 막대 과자를 드립니다. 네, 그래요. 오늘 11월 11일입니다. 자,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원이 2년 안에 죽는다. 이렇게 택시기사가 말했다라는 제목을 제가 오늘 뽑았습니다. 김재원이 2년 안에 죽는다. 이런 택시기사의 말이 있었고요. 예. 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잠시 후에 광고 함께 하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시리즈입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중에서 우리말 잡학사전에 수록된 쥐뿔도 모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소개하겠습니다. 쥐뿔도 모르는 것이 뭘 안다고 나서지? 네, 여기서 쥐뿔도 모르다는 원래 쥐좆도 모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쥐좆. 쥐좆이 뭔지 아시죠? 예. 참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옛날에 강아지만큼 크게 자란 어떤 요망한 쥐가, 네, 사람으로 변해서 주인 영감을 내쫓고 그 자리에 들어앉아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가짜로 오인받아서 집에서 내쫓긴 주인이 하도 억울해서 영험하다는 스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고요. 드디어 스님이 알려준 비방으로 요망한 쥐를 내쫓은 그런 주인 영감은 열일 제쳐두고 부인부터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을 나무란 첫마디가 바로 쥐 좆도 모르나 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남편의 좆과 그리고 쥐의 좆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빈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쥐 좆이 너무 그 노골적인 표현이라서 부드러운 말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비슷하게 생긴 뿔, 네, 좆하고 이제 뿔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뿔도라는 말로 대체된 것입니다. 자, 지금도 앞뒤 분간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도 쓰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에 담긴 쥐뿔도 모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요. 이 책에 나와 있다니까 뭐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 쥐젖도 모른다가 원래는 맞다. 쥐뿔도 모르다라는 말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쥐젖도 모른다라는 말이 원래 쓰인 표현인데 너무 노골적이어서 쥐뿔로 바꿔서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 루투스 웬님, 루투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하여튼 루투스로 하겠습니다. 네, 루투스님, 조지라고 부르지 못하다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쥐젖도 모른다, 이런 말에서 파생된 쥐뿔도 모른다. 재밌는 내용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에서 만나보시죠.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이었습니다. 네, 좋은 책이에요. 자, 오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이 2년 안에 죽는다. 여러분, 그 말은 김재원이 한 막말을 제가 패러디한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부 행사 도중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두고 2년 안에 죽는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용한 정도가 아니죠? 이런 택시기사한테 1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너 말 잘했다. 야, 네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 이상 아닙니까? 아니, 택시기사님들이 뭐 때론 내 입맛에 맞는 말씀하면은 제가 아유, 좋은 말씀이다, 이런 정도로 가지 10만 원을 드리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 봐서는 이거는
김재원이가 자기가 한 말 그 이상의 의미로 이렇게 2년 안에 이해찬이 죽는다라는 말에 동조한 것입니다. 지난 9일에 대구 엑스포 오디토리움, 지난 토요일이었군요. 좌파 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더니 얼마 전에 나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라고 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택시를 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택시기사가 그럼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너 같으면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라고 말해서 택시비를 10만 원 주고 내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요. 우리 저 차영민님, 김재원 이 사람 택시는 타나요? 그렇죠. 김재원이가 택시를 다 타고 있었네요. 예. 그 우리 김종님도 그래서 택시기사 얘기도 지가 지어낸 말이 아닐까 몰라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재원은 택시기사가 반감으로 한 말을 우스갯소리로 전한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냥 내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김재원 이 친구도 2년 안에 죽는다. 네. 왜 그런 심한 말을 하냐고. 나도 김재원이처럼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신경도 쓰십니까? 저도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건강 상태가 참 염려됩니다. 네.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가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론이 사실은 이제 총기는 남아 있어요. 또 이 정말 선거 기획 능력 또 선거의 판을 읽는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최강, 최고,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저 이해찬 대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사실 여러분 80년대 때 청년 때 당한 고문이요. 한 40대, 50대까지 와서는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60대 들어서 급격하게 또 70대 들어서 급격하게 이런 고문 후유증들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김근태 의장 아시죠? 김근태 의원. 이 어른도 사실은 멀쩡하셨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2011년, 12년 그 무렵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김근태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아주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엄청난 고문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고문 피해 입으신 분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참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전조는 아닌지 너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문을 당하신 분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 과실을 따먹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분들입니다. 고문 피해자들이. 근데 이런 분들의 건강을 갖고 비하한다. 조롱한다. 이거는 진짜 인간 이하의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송호주님 말씀처럼 김대중 대통령님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문 후유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일화가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거였는데, 김홍일 의원이 이제 사실은 술의 혐의, 뇌물 받은 혐의로 아마 감옥에 가셨어요. 대통령 재임 중에.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이명박 아들이 이명박 시대에 감옥 갈 거라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하여간 그 혐의가 이런 거였어. 김홍일 의원이 서서 억대의 돈가방이 든 걸 들고 걸어갔다. 그러니까 1대1로 만나가지고
뇌물 건넨 사람으로부터 돈 가방을 받아서 그걸 들고 자기 차로 갔다 뭐 이런 건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지원 비서실장한테 이런 말씀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김홍일 의원이 극심한 그런 고문을 당해가지고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몸이 안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돈가방을 받아서 자기가 그걸 들고 차로 간다? 그러면 이 고문 후유증을 이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뇌물 받아서 감옥 간다면은 그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문 후유증이 그렇게 극심한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인데 있지도 않을, 가능하지도 않을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김홍일 의원을 감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또 이 양반이 또 민주화운동의 또 거장이고 대명사고 상징이고 하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 우리 아들이 그럴 아들이냐? 이런 말을 참아 못해서 결국 감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고문 후유증이 그렇게 극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했고 이제서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는 정황인데 이걸 갖고 비웃어요? 이게 인간입니까? 야, 김재원, 네가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 이런 농담이 나오는지. 그런데 어떤 소설가가 말이죠. 다음 중 누가 더 건강해 보이나요? 이해찬, 전두환. 이해찬이 전두환하고 같은 반열에 올랐네요. 전두환은 고문을 가한 자고 이해찬은 고문을 당한 자입니다. 그 둘을 같이 반열에 올려놓고 둘을 조롱해요. 이걸 리트윗을 합니까? 이 작가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비판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비판을 해야죠.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건강을 갖고 비아냥대고 전두환하고 비교하고 우리 인간답게 삽시다.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그 후대에게. 이해찬 대표의 건강을 비웃는 자, 그 자들은 같이 갈 수 있는 동지가 아닙니다. 이미 그 자들은 아무리 생각하는 바가 같고 또 미워하는 대상이 같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과는 손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혐오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치적 의사의 다양성으로 포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요. 휘둘리지도 말고요. 절대 동지적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이 자들이 각성하고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라고 자복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 손잡으면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다가 고문당했고 그렇게 해서 몸의 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생을 찬양하고 또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 비웃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찬의 건강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자들을 똥파리라고 불렀습니다. 저 한이바람 누군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도 일종의 혐오 표현 아닙니까? 혐오를 일삼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제약해야 합니다. 동조해서는 안 돼요. 혹은 뭐 존중해서도 안 되고.
단순 리트윗이니까 공지영 씨까지 똥팔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지영 씨는 지금 이건 정상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좋은 의미에서 리트윗했다면, 동의하고 지지하는 차원에서 리트윗했다면 그래 보여요. 그동안. 자, 김재원이 2년 안에 죽습니다. 아,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예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방선거 당시 소송전까지 벌이면서 경쟁했던 친문계 핵심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지사 공관에서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을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둔 이재명 지사를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습니다. 야권에서 보수 대통합이 본격화되는 것과 맞물려 여권 내에서도 내부 결집을 위한 행보가 가속화되는 모습인데, 저는 이 전해철 의원 그리고 이재명 지사 만찬 회동과 관련해서 아주 보기 좋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예.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도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무책임하고 무도하게 이재명 지사를 짓밟았던 자들, 인격적 모욕을 줬던 자들, 죽어라 죽어라 했던 자들, 이 자들만 고립됐어요. 이제 다행입니다. 전해철 의원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신 점이 매우 다행스럽고요. 예, 아주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 전해철 의원도 뭐가 묻었다고요? 나 참. 뭘 지각하거나 어디서 받아먹은 게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당내 경선에 맞붙었던 두 사람은 이른바 정의를 위하여 개정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왔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는 이 정의를 위하여 개정이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은 검찰 단계에서는 그는 무혐의가 됐어요. 아니, 검찰 경찰은 여러분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판단을 내렸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검찰 경찰이 그릇된 허위에 그리고 정치적 음모가 있는 거짓부렁을 펼 가능성도 있죠. 그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움직일, 검찰을 움직일 무슨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죠. 그런데 이재명을 봐줄 여지가 전혀 없는 검찰에서 무혐의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무혐의인지 아닌지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 의견을 우선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자기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어떤 무결함을 드러낼 그런 증거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휴대폰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는데 조국 장관도 휴대폰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내놓는 줄 아십니까? 뭔가 감추는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이거예요. 검찰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을 죽여서 이득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검찰로서는 이득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휴대전화를 줬단 말이에요. 모든 대화 내용을 다 검찰이 스크린하게 됩니다. 수사에 필요한 불필요한. 그래놓고 없다고 치면은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씨라는 계정으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계정의 실소유주임이 드러나지 않고 또 더러는 이재명 지사가 그 계정을 이용해서 글을 올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아, 없구나. 끝. 이렇게 나올까요? 다른 여러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을 잡아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별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휴대전화 함부로 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 여기서 책임은 휴대전화를 안 건네주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검찰에게 있는 겁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전화를 안 내줬다고 그런 이유로 이재명이가 범죄를 감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여간 검찰은 따져봤는데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어요. 물론 추후에라도 뭐 혐의가 드러나면은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전에 그 김성수 문화평론가가 저희 관훈 라이트클럽에 나와서 한 말대로 이거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글들, 정황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민주당은 싫어하면서 이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정동영 후보 쪽을 지지했던 어떤 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대선 경선 때 너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거세게 공격을 한 점, 그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났으면, 그것도 경선이 끝났으면, 그러면은 다시 동지의식을 되찾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에게만 몰두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온 인류를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걸로만 구분을 하는 이런 안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당 대권 주자들이 하나둘씩 다 목이 잘리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런 느낌은 안 받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낙연 총리만 남았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그럼 가만 내버려 둘까요? 대통령도에 그냥 둘까요? 저는요, 지금까지 이른바 야당의 대권 주자들 중에서 심지어 제가 안희정 지사를 옹호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특히 성인지 감수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심하게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경수, 조국, 유시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조금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생무시를 했어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주장과 노선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복권을 한다 하더라도 대권 주자로서는 머릿속에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만은 이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성폭행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위력에 의한 성관계의 그런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흐름을 한번 보세요. 박원순 시장 온전할까요? 유시민 이사장 바른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줄기차게 맞는 거 봐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민주당이 자기의 또 집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주의 깊게 이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여간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이제 화해 모드를 형성했고, 또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구명을 위해서 또 동참한 점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또 박수를 보내는 일입니다. 뭐 전해철마저도 뭐가 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여러분 인식체계를 한번 보세요. 어? 전해철 의원 꽤 지지했잖아요. 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띄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이 사람들이 반 이재명이 투철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 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네가 여기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어떡하니? 그렇잖아요. 저는 이 자들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하면은 틀림없이 문 대통령에게도 침을 뱉은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뭐 문 대통령을 지지해서 이득이 더 많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저렇게 문 대통령 지지자를 자처하지만요.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기사고요. 자, 오늘 중앙일보 1면과 10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당국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정도 됩니다. 왜 이런 건 6조라고 안 하지? 50억 달러면 왠지 좀 적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6조가 맞습니다. 6조. 6조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원한다. 이렇게 전한 뒤 6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his idea라고 덧붙였다. 미국 당국자는 양국 협상팀에서 2개에서 3개 안을 만들고 대통령들이 단판을 짓게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는데,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존 볼턴 미국 전 국가안보 보조하관이 국방부, 국무부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방부 측이 동맹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는데, 6조, 6조라면은 진짜 이거는 동맹이 아니라 생양아치인 거죠. 생양아치. 네. 자, 군소식통은 펜타곤, 미국 국방부에서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용병이냐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5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라면서 50억 달러 아래지만 그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 한 3조 얘기하겠네. 이게 더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더블로 얘기를 하고 그래놓고 원하는 것에 수렴되게 그 협상하는, 이게 바로 트럼프식 전략이거든요. 정말 이 정도면은 뭐 생양아치인 거죠. 생양아치. 네. 이건 저 한 푼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냥 1조 대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면 해도 되지 2조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더블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1조 다 못 쓰는 것들이. 그래요. 사실 1조가 넘기 전에도 우리로부터 받아간 분담금으로 돈이 남아가지고 그동안 예금을 해가지고 예금을 갖고 이자로 또 먹으셨던 곳이 바로 미군입니다. 지금도 남아돌아요. 지금 아마 쌓아둔 돈이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규모의 잉여금이 있어요. 올해 방위비 규모의 잉여금이 지금 통장에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6조를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매년 협상해서 매년 올리자는 거예요. 트럼프는 70억 달러면 뭐 거의 지금의 몇 배입니까? 예? 이걸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70억 달러면 70조가 넘겠네. 그죠? 70조가. 매년 70조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날강도죠. 양아치를 넘어서서 이건 날강도입니다. 자, 2조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저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불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땅 오염시키고 윤금희 씨 사건에서 보듯이 한국인들을 마치 식민지 지배국가 백성으로 여기는 이런 미군,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그냥
남한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남한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보세요. 이것도 결국 저거 아닙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뭐 다 그냥 조금도 뭐 하여간 토달지 말고 무조건 들어드려야 된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천조국이 저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토달지 말고 무조건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들어드려야 된다. 미국 대사가 피스파면 가가지고 부채춤 추고 빨리 나으시라고 개고기 집어넣고, 아니 개 키우는 분한테 개고기를 줘요. 레드 회원님 말씀처럼 미국은 자기들 이익이 되니까 주둔하는 것뿐이에요. 보세요. 지금 평택에 있잖아요. 서해에 있잖아요. 서해를 바라보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필요 때문에 있는 거지. 우리 못 준다. 나가실 테면 나가라. 우리 국민들한테 면이 안 선다. 그렇게 못한다. 조선일보도 반대하고 있어요. 윤상현이도 반대하고 있어요. 자, 50억 달러 요구하는 거. 자, 이건 지금 50억 달러 얘기는 트럼프 얘기고,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미국 쪽의 그 수정 제안이 왔다는 보도예요.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 사이드로 이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